자, 안녕하세요. 이제 3월이 됐으니 연말정산철은 다 지나갔죠. 근데 연말정산철이 되면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연말정산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연말정산을 언제 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사실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개인이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닌데도 요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나로 안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보통 연말정산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봤더니, 뭐, 대체적으로는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본인이 다니고 있던 회사가 연도 중에 갑자기 망해가지고 사라진 거죠. 그래서 다니던 회사가 없어졌으니 연말정산을 이제 회사가 해주니까 연말정산을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죠. 실제적으로.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질문하시는 분들의 현황이 이런 경우는 거의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경우죠. 이제 회사를 연도 중에 뭐 6월이 됐던 7월이 됐던 10월이 됐던 퇴사를 한 이후에, 우리가 보통 이제 연말정산 시즌을 12월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12월, 1월, 2월 이렇게 연말정산이 보통 이루어지는데, 그 연말정산 시즌에 본인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연말정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연말정산을 해줄 때가 없으니 본인은 이제 연말정산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 요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시즌에 그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전 직장에서 다녀서 받았던 그 소득을 합산을 못한 경우,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도 그 연말정산을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 이제 본인은 연말정산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어느 경우이든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서, 뭐 회사가 없어져가지고 연말정산을 못했다 그러면 뭐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그 본인 소득을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사 퇴사 이후 연말정산 시즌에 회사가 없어가지고 연말정산 단계를 못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는 뭐 퇴사 시에 이미 했기 때문에 뭐 종소세 신고를 하시든 아니면 안 하시든 상관이 없는 경우인 거고요. 전 직장 소득을 현 직장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못했다 그럼 요건 반드시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경우요. 여하튼 간에 다 방법은 있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일단 연말정산이란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연말정산이라는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1년 동안 매월 이렇게 월급을 받죠. 연봉 5천만 원이라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나눠가지고 월급을 매월 이렇게 받으면서 그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뗍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해져 있어요, 표가. 예를 들어가지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10만 원씩 뗐다 그러면 12개월 동안 120만 원의 세금을 떼는 거예요. 요 세금은 회사가 떼가지고 신고를 했겠죠. 그리고 나면 요렇게 1년치에 총 5천만 원에 대해서 1월달 다음에 2월달 요렇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연말정산을 했더니 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보면 80만 원이 됐다는 거죠. 뭐 들어가야 될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80만 원이 나오게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 근로자의 1년 동안 소득세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 떼어놨던 돈이 12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는 80만 원밖에 안 되니 나머지 40만 원은 돌려줘야 되겠죠? 떼어놓은 것 중에. 그래서 요거를 연말정산 환급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80만 원이 120만 원보다 더 컸다 그러면 이게 추가 징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는 거는요,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건 회사가 하는 겁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건 개인이 직접 하는 건 없어요.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떼어간 사업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해서 그 종합소득세와의 관계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개인은 소득세를 신고해야 돼요.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해야 되고, 그래서 개인이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요건 법의 의무입니다. 이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우리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불리는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근로소득, 그러니까 연봉 아까 5천만 원 받았던 거를
여기에 포함시켜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요건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근데 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예외를 좀 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근로소득만 있어서 요거 말고는 다른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거를 요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월급만 받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무방하죠. 다만 이 종합소득이라는 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또 있다 그러면 이거를 다 합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직장인이라도. 근데 직장인이면서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이 개인의 소득세 신고는 이제 종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개인은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통 안 하죠. 그러니까 요것도 무방합니다. 근데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도 있죠.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을 안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죠. 결국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은 연말정산을 하든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2개 다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안 되죠.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연말정산도 안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 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하튼 연말정산을 했으면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되고 연말정산을 안 했으면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을 나는 못했어요. 아니면 혹은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연말정산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공제를 받아야 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공제 항목에 넣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뭔가 명칭이 되게 거창하게 들리지만 결국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프로세스와 동일해요. 계산하는 것도 동일하고 그래서 모든 공제와 모든 환급사항들이 다 동일하게 연말정산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2024년 소득을 가지고 2025년 1월달, 2월달 요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소득,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물어보시냐 하면 여기 1월달,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한 거를 가지고 5월달에 여기서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5월달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나 이런 식으로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게 같은 해에 1월달,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한 거를 가지고 같은 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렇게 되면 우리 보통 엑셀이나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덮어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 1,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했던 거를 종합소득세를 5월 달에 신고하게 되면 여기서 연말정산 했던 거는 사라지고 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게 이제 덮어 씌워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요 2024년 소득에 대해서 25년 1월 달, 2월 달에 연말정산을 이제 마치게 되죠. 그렇게 마친 거를 그 해가 아닌 해를 넘겨가지고 다음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요거를 다시 하겠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로는 안 돼요. 이때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혹은 신고를 기존에 안 했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같은 해에서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냐. 요거는 이제 5월달이 되면 제가 신고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별도로 업로드를 해 드릴 텐데 뭐 대충 보면 이래요. 홈택스 화면이고요. 여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 신고하고 여기 보시면 근로소득 신고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펼쳐보시면 근로소득 신고도
정기 신고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수정해야 되는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 뭐 기한 후 신고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그러니까 연말정산이 잘못됐다는 거죠. 혹은 중도퇴사를 한 경우에 공제를 신청을 충분히 못한 경우,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여기서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요런 거를 좀 유의해서 생각을 좀 해보죠. 일단 앞에서 연말정산을 하던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와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를 나눠서 좀 살펴보죠. 일단 먼저 종합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연말정산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있을 수는 있죠.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회사가 망해가지고 아예 사라졌다. 그러면 연말정산 자체가 안 되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퇴사 후 재입사 등 2개 이상 직장에 다녔다 그러면 마지막 회사나 한 회사에서 나머지 회사의 소득을 합쳐가지고 연말정산을 합산해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경우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사를 한 다음에 다른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로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뭐 그 다음에 기타소득, 그 다음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물론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소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타소득금의 기준으로 300만 원이 안 되는 기타소득이나 그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그냥 종결되고 여기 종합과세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득들은 빼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소득들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사업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연말정산을 이미 정상적으로 했다. 뭐 2개 직장이 됐던 1개 직장이 됐던 다 합산해가지고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연말정산에서 빼먹은 공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공제가 하나 더 있다는 건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면서 요 추가 공제를 넣어가지고 환급을 더 발생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요거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환급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더라도 내가 손해인 거지 국세청은 뭐 아무 말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중도 퇴사자인데 이 퇴사 이후에 다른 소득이 없으셨던 분들, 이런 경우에는 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보시라고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이유는 뭐냐면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 기본 공제 하나만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공제들을 안 넣는 경우들이 많아서 요거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공제사항들을 다 넣게 되면 아마 환급이 더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물론 선택이긴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뭐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연말정산이 안 됐어요. 못 했어요. 혹은 연말정산이 잘 안 돼 있어요. 뭐 이런 걱정들 말씀 주시는데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 정리를 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